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중국의 유망 기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TV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죠? 오랜만에 오셨죠? 다른 저희가 코너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중국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8 쇼핑 페스티벌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광군제라든지 뭐 연말에 있는 쇼핑은 많이 들었는데 6.18 쇼핑 페스티벌은 저도 좀 생소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이제 광고일정과 함께 2대 온라인 쇼핑 축제 중 하나인 6.18 쇼핑 페스티벌 진행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6.18 쇼핑 페스티벌이 이러한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6.18 쇼핑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6.18 쇼핑 페스티벌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찡둥이 자사의 창립 기념일 6월 18일에 맞추어 진행한 할인 행사에서 기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할인 행사가 흥행하자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6월 18일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월 18일을 전후로 하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제 경쟁 격화로 인해서 5월 말부터 시작하여서 6월 18일에서 20일경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국 네티즌들은 더욱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사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이벤트 일정들을 합친 달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작년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정부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협력하여서 대규모 소비 보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찡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2020년, 2019년 대비하여서 33.6%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메이저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토토와 그리고 순이이코의 매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은 현재 상황리 진행 중입니다. 찡동닷컴은 페스티벌의 시작인 6월 1일에 거래 기록을 이미 공개한 바 있는데요. 1일 하루 동안 자사에 입점한 39개의 브랜드의 주문액이 1억 yuan, 우리나라 돈으로 170억 원을 넘어섰으며 4,800여 개의 브랜드의 거래액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하였고 총 60% 이상의 입점 기업의 주문액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커머스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 반독점법 규제로 인해서 양자택일 관행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커머스 업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알리바바 등은 자사에 입점한 영세 기업들에게 경쟁사 입점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 알리바바가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반동점법 위반 처벌을 받음에 따라서 더 이상 하나의 플랫폼으로 입점만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규모가 작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알리바바는 이제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동안 전 품목에 대해서 200위안 구매 시 30위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사인 찡동닷컴이나 이제 핀토토 등도 이와 유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의 여러 소비재 기업들 역시 해당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매우 이제 민감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경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모두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바 있고요. 애경산업의 매출액은 이제 T몰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 6.18 쇼핑 페스티벌은 단순히 이제 할인 행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제 중국이나 국내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18 쇼핑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중국 분들도 숫자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징둥닷컴이 자기 회사 창립 기념일을 기념해가지고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이제 그 회사를 넘어서 전체 쇼핑 시즌이 돼버리는 페스티벌이 돼버리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주목할 만한 중국 기업 오늘도 한 기업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김다은 앵커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이제 슬슬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르실 시간일 텐데요. 사진 하나씩 볼까요? 먼저 KFC, 타코벨, 그리고 피자헛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 브랜드가 모두 어디 나라 브랜드냐면 중국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도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중국의 염차이나 홀딩스라고 이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염차이나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FC의 경우에는 염차이나 홀딩스의 7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자헛의 경우에는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KFC와 피자헛이 염차이나 홀딩스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뉴욕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이죠. 2020년에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염차이나 홀딩스는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은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대면해서 식사할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은 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확인해 보시죠. 염차이나 홀딩스 홍콩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31조 9,2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3,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한국의 맘스터치가 상장되어 있는 것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맘스터치 살펴볼게요.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매출은 746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단연 맥도날드를 살펴봐야겠죠.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은 192조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5조 6,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딘지 재미삼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염차이나 홀딩스 구체적으로 박기현 연구원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FC, 피자헛, 타코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아니 여기를 염차이나 홀딩스가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원래 염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이제 펩시의 산하 이제 회사고 네. 이 염 브랜드라는 회사가 중국 법인을 따로 독립시켜서 상장을 시킨 것이 네. 염차이나입니다. 네. 그래서 염 브랜드 산하에 KFC와 피자헛 등이 있기 때문에 염차이나는 이 해당 브랜드들에 대해서 중국 내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KF 피자, 타코벨의 대주주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쪽을 그렇습니다. 통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회사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인 염 브랜드의 중국 법인으로 시작하였고요. 네. 염 브랜드에서 중국 사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법인을 따로 분리시켰고 2016년 11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및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염차이나는 현재 중국 최대 프랜차이즈 회사로 등급한 바 있습니다. 1987년 1호점을 개시한 이래 2021년 3월 말까지 약 1,500여 개의 성시에 1,72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차이나는 염 브랜드의 산하기업이었지만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체적인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염차이나의 산하 브랜드로는 중국 1위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KFC와 캐주얼 레스토랑 피자헛 등이 있으며 이 밖에 타코벨, 라바자, 커피앤조이 등 8개 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단연코 이제 KFC와 피자헛으로 둘을 합쳐서 약 96% 정도의 매출액의 기여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브랜드인 KF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초의 발을 들인 서구권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세대와 지역을 관통하는 대중성을 확보했는데요. 또한 일찍이 원료 및 상품 현지화에 성공을 하여서 비용 측면에서도 타 프랜차이즈를 앞서 나가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디코스 등 경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내에서는 KFC를 앞서 나가는 글로벌 그리고 로컬 프랜차이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중국 외식협회에서 매년 이제 패스트푸드 브랜드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KFC가 단연코 이제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차이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식 기업 중에서 디지털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인원만 KFC가 2.9억 명, 그리고 피자헛이 9천만 명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과반 이상이 회원을 통해서 발생을 하며 프리미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만 약 1,1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회원 서비스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차이나로 하여금 자체적인 홍보 채널을 보유하여서 마케팅 및 판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이제 2020년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였는데 상장 과정에서 약 한국 돈으로 2.5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작년 찡둥닷컴과 네디지에 있어서 네디지에 이어서 홍콩 증시에서 가장 큰 IPO였고요. 또한 염차이나는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중국 내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갔을 때 맥도날드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KFC하고 피자헛이 이렇게 뭐 압도적인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 추이는 어떤지요? 네. 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염차이나는 이제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딜리버리 주문 확대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8%와 그리고 14.5% 감소한 데 그쳤고요. 같은 기간 순이익은 오히려 8.8%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 동안 점포 수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여서 점포 수가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도 부진으로 인한 기저 효과와 중국의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매장 수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에서 염차이나의 매출액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점포수 확대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에 기반합니다. 주가 추이 역시 매우 긍정적인데 상장 이래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차이나는 현재 2020년 9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했을 때에 대비하여서 공모가 대비 약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달 3일 상장일의 최고 수준인 536.5 홍콩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염차이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오늘 투자 포인트를 3개를 주셨는데요. 각각 하면 시간이 안 될 거고 3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하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압축해 주면 좋겠는데요. 염차이나의 포인트 첫 번째는요. 보면 지방도시까지 공략을 하면서 지방도시 공략을 통한 사업 저변 확대 포인트 1이고요. 우리 좀 화면으로 된 건 없나요? 예, 포인트 2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외식 산업의 정상화 기대감,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뽑아주셨는데요. 네. 중요한 것만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포인트 1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에 이제 KFC가 들어간 지 34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약 1000여 개의 중소도시에 진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구당 KFC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당 KFC 점포 수를 비교하였을 때 아직도 미국 등에 비해서 뒤처지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앞으로 KFC가 중국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남아있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포인트 2번으로 넘어가서 원자재 상승을 견딜 수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옥수수, 대두, 설탕 등 기본 식재료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많은 요식업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염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슬망을 원체 이제 잘 유지하고 있고 또한 10여 개의 납품업체 중에서 8개가 거래한 지 12년 이상 된 매우 오래된 고객과 파트너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국은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이지만은 여전히 대면 서비스 업종 회복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세부 항목 중에 외식 산업을 살펴볼 경우에는 이제 상품과 비교하여서 여전히 이제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4월 상품 소비는 2019년 동월과 비교하여서 9% 정도 증가하였지만 외식은 2.9%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제 SK증권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의 동력이 주요국의 서비스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면 서비스 업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염차이나 역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매출액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방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 압축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차이나TV 염차이나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죠.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